박쥐라고 했어요. 박쥐. 여기부터 또 좀 박쥐? 이거 편집할 거예요. 이혼하기 전에 꼭 이혼하기 전에 훔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지방변호사회 박아롱, 이규철, 윤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방송인 박송씨 사건과 관련해서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친족상도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팔촌 이내 혈족이나 사촌 내 인척,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최근 연예인 박수홍의 친형에 대한 횡령죄 고소건과 관련해서 친족상도례를 폐지 또는 축소하자는 논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철 변호사님, 혹시 친족상도례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특례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실제 고대 로마 시대에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여 가부장에게 처벌권을 주어 가족 내 절도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알아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법이 근대 유럽의 대륙법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이어받은 일본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형법을 제정할 당시에 입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친족상도례에 관해서 저희가 형법 328조의 조문을 확인해 볼까요? 형법의 328조의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23조의 죄가 무엇인지는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2항에 보면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항에 보면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형법 위와 같은 규정은 행위자와 피해자가 근친인 경우에 가까운 근친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제2항을 보면 원친척인 원친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에 대해서 보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행위자와 피해자가 위에 있는 1, 2항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것인데 복잡하죠. 저희가 이제 법제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항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항상 헷갈리는데요. 한번 차차 알아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이제 친족이라는 것은 민법 77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는 아니고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그럼 촌수계산이랑 혈족, 인척의 개념을 살펴봐야 친족상도례를 알 수 있겠죠.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촌수계산은 쉽게 생각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부모님은 1촌, 그리고 배우자와는 2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촌수계산은 바로 위, 바로 아래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나 누나 같은 경우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와 나는 1촌이고요. 아버지와 형, 누나는 다시 1촌이기 때문에 형과 누나, 나와는 2촌 관계가 됩니다. 부모님을 연결 매체로 해서 1촌씩 계산하면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더 알아보면 할아버지와 나는 나와 아버지는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시 1촌.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나는 2촌 관계가 되는 겁니다. 고모와 나의 관계를 보면 나와 아버지는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시 1촌, 할아버지와 고모는 다시 1촌이기 때문에 1촌, 1촌, 1촌에서 3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삼촌, 외삼촌, 이모 모두 다 삼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촌촌촌 그러니까 이렇게 라임이 잘 맞아서 랩을 것 같습니다. 촌촌촌.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혈족, 피로 이어진 혈족은 자연 혈족과 이병과 같은 법정 혈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과 같이 피로 연결된 직계 혈족이 있고 형이나 조카와 같이 공동 조상의 피를 나누어진 관계 혈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족분들,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이제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요. 나와
나의 아들과 손자는 직계 비속이라고 또 하죠.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촌과 이런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MZ 세대는 사실 익숙하진 않아요. MZ 세대 맞으세요? MZ 세대 이제 끝자락에 있는 네, 익숙하지 않은데 한번 계속 설명을 드려보면 그 장인, 장모, 처형, 처남, 처제 이렇게 혼인 관계로 이루어진 인척도 있습니다. 뭐 저와 그리고 처남의 촌수를 예를 들어보면 처남은 아내의 남동생이죠. 그러니까 나와 아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촌이니까 그리고 아내와 장인 어른은 일촌이고 장인 어른과 처남은 또 일촌이니까 그러므로 나와 처남은 이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친족상돌의 적용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누나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경우, 그리고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누나의 집에 내가 가서 누나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경우,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누나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누나와 나는 유촌 관계이고 동거 친족이죠. 그래서 형법 328조 1항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호자는 나와 누나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되기 때문에 누나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계 좀비속이랑 배우자 간에는 동거 여부를 떠나서 아예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항상 유의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사돈지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의 장인의 돈을 훔쳤다. 만약 이런 사돈 어르신. 그렇죠. 네. 네, 실제 그렇진 않겠지만요. 네. 제가 돈이 없진 않은데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가 하면 저와 그 사돈지간 같은 경우에는 제 혈족인 그 아들 그리고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돈지간 같은 경우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족이 아니에요. 인척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안 돼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훔치지 않으시는 걸로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사돈 어르신의 재력이 조금 궁금한데요. 네. 그럼 이규철 변호사님, 친분 관계가 중간에 변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범죄 행위 당시 그 당시에 신분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범죄 행위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였는데 행위 이후에 나중에 이혼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행위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였기 때문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법정 혈족관계 입양에서 신분관계가 변동되는 경우가 하양이나 입양의 무효가 있는데요. 행위 당시에 유효한 입양 상태였다고 하면 입양된 친자가 양부모의 돈을 훔친 경우에 그 이후에 이제 파양된 경우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범죄 행위 당시에 그 직계 혈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328조 제1항을 적용해서 형사 처벌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많이 이제 상담할 때 접하는 것이 이혼 사건과 친족 상도례에 관련된 건데요. 왜냐하면 이혼 사건을 이제 진행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감정이 극도로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은 지금 이혼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별거하는 처의 집에 가서 남편이 처의 돈을 훔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원하겠죠. 이런 짓을 안 해도 지금 보기 싫은 사람인데 이런 짓까지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은 되어 와서 아직은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이혼사건에서 또 우위를 점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점에서 사실 처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겠죠. 예, 우스갯소리지만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별거하고 있는데 그 별거하고 있는 아내가 자꾸 집에 이제 좀 무슨 말씀이세요? 예, 비싼 만약에 이제 골프바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저걸 갖고 싶다라고 하면 네, 이혼하기 전에 꼭 이혼하기 전에 훔치셔야 됩니다. 아니, 그냥 재산분할하면 안 됩니까?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네. 형사 처벌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민사적으로는 이제 반환 청구나 뭐 이혼 상태에서 재산 분할 이런 거에서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꼭 형사상 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이렇게 많은 경우를 상상해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유철 참 유능한 변호사신 것 같아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시는. 아니 절도를 자꾸 네. 상상을 하시고 절도를 적용하는 네. 건 아니고요. 절대 절도를 정식적으로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그 모든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경우에 강도가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하게도 그런 경우까지는 아닙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그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 배임, 장물죄에서만 적용이 되고 그 경쟁위 자체의 반사회성이나 그냥 가능성이 높은 강도죄나 물건의 사회적 효용을 해야 하는 손괴죄, 그리고 점유감시죄, 강제집행 면탈죄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예, 그 강도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게 말해서 법감정상 너무하다는 거죠. 맞아요. 이런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는 거는 일반인의 법감정 그리고 상식에도 너무 바라기 때문에 네. 강도죄는 적용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이 문지방을 넘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과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예전과 달리 친족의 개념이 좀 사라지거나 옅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알아본 그 규정을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무늬만 친족으로 나보다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유교 관념이 아직도 저는 이제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벼운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 가정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국가가 이런 경우에도 함부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없어진다고 하면 친족 간의 고소가 또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가족이나 친족 관념 자체가 붕괴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은 사건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가족이 남보다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서로 막내도 없었던 부자지간이나 이제 막 이혼하려는 그 부부 관계에서 피해자는 분명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고 사회적으로 형식으로도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고소도 못하고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인 선량한 법감정에 반한다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려보았는데 저는 양쪽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축소하는 의견입니다. 절충설인데요. 예, 우리 네. 공부하다 보면 학설을 많이 공부했는데 네. 어떤 쟁점이든지 보통 판례가 절충설이 많아요. 일단 이 경우에 이제 조금 조절을 해보자면 친족상도례가 만약에 폐지되면 친족이나 배우자 가족들이 이제 서로 고소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친족상도례를 너무 넓게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충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22일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피해자가 심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재산범죄 가해자에게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 3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규정이 있는데요. 동법 제2조 제4항 제11호 및 12호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4조 및 361조에 따른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 학대 범죄가 이제 재산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입니다. 네, 오늘은 친족상도례 규정과 그 폐지, 축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의외로 신분관계나 적용 여부에 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수고하셨어요? 엉큐해.